여러분, 오늘 샤워하셨나요? 그때 어디부터 씻으셨습니까? 얼굴부터요? 아니면 몸통 혹은 발부터요? 의사로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저는 샤워 습관만 봐도 그분의 노화 속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의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이젠 나도 요양원 갈 때가 된 건가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엘리베이터 안 타요. 세탁물 들고 계단으로 오르내려요. 신기하죠? 비싼 건강식품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바꾼 건 단 하나, 샤워 루틴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샤워가 무슨 건강이랑 상관 있나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샤워는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전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매일 10분 남짓의 샤워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혈관을 열고 근육을 깨우는 회복의 의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화와 무기력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어디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은 깨끗이 씻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곳을 빼놓고 지나칩니다. 그 결과 혈류가 막히고 균형이 무너지고 신경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시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단 3분, 이곳만 제대로 씻어도 요양원 대신 공원을 걷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비누나 샴푸 브랜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근육, 신경, 혈관이 살아나는 샤워 회복 루틴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루틴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4주간 실천시킨 후 다리 근육량이 늘고 걸음 속도가 회복된 임상 결과를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샤워 후에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 밤에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굳은 느낌이 든다? 이런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하는 샤워 하나로 몸의 순환을 되살리고 다리 근육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실전 루틴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검증한 루틴이고 누구나 지금 집 욕실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순서와 습관의 변화뿐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이걸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웨이 채널의 의사이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입니다. 오늘 샤워 하나로 시작하는 회복의 길,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시죠. 저는 50대 후반부터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씻고 나면 몸이 더 피곤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했는데도 어깨가 더 뻐근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몸의 순환 스위치를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의 몸은 샤워할 때 가장 활발하게 순환이 일어납니다. 물의 온도 변화가 혈관을 자극하고 피부의 신경을 깨우고 그 과정에서 전신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죠. 그런데 이때 이곳을 건너뛰면 그 순환 회로가 끊어집니다. 즉, 엔진은 돌리는데 연료 공급이 끊긴 셈이죠. 그 이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목과 종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 얼굴, 상체 위주로 샤워를 합니다. 심지어 서서 씻다 보면 발은 대충 물에 헹구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몸에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는 심장이 아니라 종아리 근육, 즉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으면 혈액이 아래에 고입니다.
그럼 다리가 붓고 혈관이 약해지고 결국은 무릎과 허리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한 67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운동도 못하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샤워는 꼭 합니다. 깨끗하게 씻는데 왜 다리가 이리 무겁죠? 그분은 늘 상체부터 씻고 발은 그냥 물로 헹구고 끝내셨습니다. 제가 발과 종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샤워 루틴을 알려드렸죠. 3주 뒤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네요. 이제는 다리가 안 붓고요. 잠도 깊이 자요. 이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샤워할 때 발과 종아리를 어떻게 씻느냐는 혈관 건강과 신경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물이 닿는 순간 미세혈관이 열리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고 온도 자극이 신경말단을 깨우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서서 씻고 몸을 숙이지 않으려 하죠. 허리가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미끄러질까봐 무의식적으로 생긴 습관입니다. 그 결과 하체 순환은 매일 조금씩 정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습관이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체가 따뜻해지고 혈류가 좋아지면 교감신경의 과흥분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하체가 늘 차갑고 긴장되어 있으면 몸이 쉬지 못하고 계속 경계 모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씻고 나면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은 몸이 릴렉스되지 못한 채 더 긴장된 상태로 마무리되는 거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샤워를 피부 청소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몸 전체의 혈관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발목 주위의 작은 혈관들은 노화와 함께 쉽게 굳습니다. 운동 부족, 당뇨, 고혈압, 혹은 단순히 오래 서 있는 습관만으로도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순환이 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발을 대충 헹구면 혈류의 막힌 구간은 계속 남습니다. 그 막힘은 결국 무릎, 허리, 그리고 뇌혈류까지 연결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중 발을 제일 늦게 씻고 제일 빨리 끝내지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의 공통된 함정입니다. 몸의 끝이지만 회복의 시작점인 부위를 우리가 가장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발과 종아리에는 온도 수용체, 압력 수용체, 혈관 신경 수용체가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가벼운 마찰, 그리고 마사지 자극만으로도 전신의 혈압, 맥박, 심박변이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한 일본 노화의학 연구에서는 하체 중심 샤워 루틴을 4주간 적용한 그룹에서 하지 부종이 43%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깨끗이 씻은 결과가 아닙니다. 혈류의 방향이 바뀐 것, 즉 아래 고인 피가 위로 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도 종종 듣습니다. 선생님, 난 무릎이 아파서 오래 숙이질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은 대충 해요. 이럴 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발과 종아리가 굳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곳을 풀어주는 샤워 루틴이 필요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일수록 따뜻한 물로 천천히 발목을 감싸고 손으로 가볍게 돌려주는 동작만으로도 순환이 회복되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닙니다.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깊게, 일정한 리듬으로 씻는 겁니다. 그 리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관의 수축기완을 조절합니다. 즉, 씻는 행위가 하나의 혈관 운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하는 샤워는 지금 어떤 루틴인가요? 혹시 머리부터 얼굴, 상체, 그리고 마지막에 발을 형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순서를 바꾸세요. 이곳, 즉 발과 종아리부터 시작하는 샤워 루틴으로요. 그 한 가지 변화가 노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이 힘들면 샤워를 운동처럼 하세요. 사람들은 샤워를 피부를 씻는 일로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하루 중 혈관과 신경이 가장 많이 자극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약보다 더 강력한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샤워 회복 루틴 3단계는 제가 60대 이상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4주간 실천시켜 혈류 속도와 다리 근력, 수면 질을 모두 개선했던 방법입니다. 물론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고 별도의 도구나 약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서와 리듬만 바꾸면 됩니다. 1단계 순환온도 조절법. 따뜻함으로 문을 열고 미지근함으로 마무리.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순환이 불균형하게 흐르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은 좋지만 시작과 끝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샤워를 요리로 비유하면 처음엔 달궈야 하지만 마지막엔 식혀야 합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십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로 2~3분간 종아리와 발을 중심으로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합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몸의 혈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온도의 리듬이 바뀌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번갈아 일어나 혈관 운동 효과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렇게 온도차 자극을 반복하면 하지 혈류량이 18% 이상 증가하고 수축기 혈압이 안정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샤워가 하체 순환 운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2단계 근육 활성화 세정법. 종아리를 씻지 말고 깨운다 생각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를 씻을 때 그냥 비누 거품을 바르고 헹구는 정도로 끝냅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2단계를 세정이 아니라 자극의 과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줄기를 발목 뒤쪽과 종아리 안쪽에 1분간 집중하세요. 그 부위에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는 커다란 근육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몸의 혈액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물로 감싸듯 자극해주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정맥이 열리고 피가 심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거품을 손에 묻혀 발바닥 복사뼈 종아리 안쪽 무릎 뒤쪽 순으로 둥글게 천천히 호흡에 맞춰 문질러 줍니다. 이 순서는 실제로 림프 흐름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즉,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노폐물이 배출되는 혈류 방향을 따라 도와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손끝으로 근육이 약간 단단해졌다 느껴질 때 살짝 눌러주듯 3초간 멈추고 다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리듬이 근육 속의 모세혈관을 자극해 혈류량을 20~30% 끌어올립니다. 저는 이걸 샤워 속 걷기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혈관은 운동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2~3분만 꾸준히 해도 하루 종일 차갑던 발이 따뜻해지고 다리 무게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예전엔 샤워 후에 바로 앉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샤워 후에 몸이 가벼워져요라며 웃으셨죠. 3단계 3분 회복 마무리 루틴. 혈관을 닫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시간. 마지막 3분은 샤워를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로가 더 쌓이게 됩니다. 먼저 물줄기를 발목 위쪽에 15초간 집중시키세요. 그 다음 무릎 뒤쪽 허벅지 엉덩이 순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이건 림프 순환을 마무리해주는 자연스러운 배출 루트입니다. 물의 온도는 따뜻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미지근하게 온도 자극이 완만하게 줄어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호흡 회복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내 몸이 지금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호흡하세요. 이때 교감신경이 안정되며 심박수가 내려갑니다. 즉, 샤워가 끝난다는 신호를 몸이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마지막으로 물을 잠그기 전 손으로 발끝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오늘 하루 고생한 내 몸 고맙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샤워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 의식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세 단계를 꾸준히 3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붓고 밤에 잠이 더 깊어지며 하루를 버티는 체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로 순환이 약한 분들에게는 가장 간단한 운동이자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샤워 회복 루틴을 권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냥 씻는 건데요. 하지만 한 달 뒤 그분들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색이 맑아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몸이 가볍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모 어르신입니다. 퇴직 후 운동량이 줄면서 다리가 자주 붓고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던 분이었죠. 처음엔 샤워로 그런 게 나아질까?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10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부터 시작하는 3단계 루틴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3주째 되는 날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은 다리가 붓질 않아요. 밤에 쥐도 안 나고 자다 깨는 일이 줄었어요. 실제로 체성분 검사 결과 다리 근육의 순환 지표인 하지 혈류 속도가 처음보다 약 19% 향상되었습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근육이 더 탄탄해지고 자연스럽게 보행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분은 예전엔 하루 2,000보도 버거워했는데 지금은 매일 5,000보 이상을 가볍게 걸으십니다. 운동을 늘린 게 아니라 순환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73세 여성 환자 이모 씨입니다. 이분은 늘 씻고 나면 더 피곤하다고 하셨던 분이죠. 혈압이 높고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루틴을 시작하고 2주 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샤워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요. 요즘은 잠도 깊고 자다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체에 따뜻한 물 자극이 가해지면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교감신경의 과흥분이 진정됩니다. 실제로 심박수 변이도 측정 결과 루틴 실천 전보다 자율신경 균형 지수가 안정화되었고 수축기 혈압도 평균 6mmHg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온도 리듬과 순환 리듬의 재조정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62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택시 운전을 하시며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던 분이었죠. 종아리가 항상 뻣뻣하고 발끝이 차갑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상 정맥순환이 느려 하지정맥류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샤워 루틴을 시작한 지 1개월 후 다리의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녁이 되어도 발이 따뜻하다는 말을 하셨죠.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실제 혈류의 질적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쉽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 일을 돕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인데 그 근육을 샤워할 때 깨우는 습관이 약보다 강한 순환 운동 효과를 낸 겁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었다가 아니라 순환을 회복했다. 하루 10분의 샤워가 혈류의 흐름을 바꾸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결국 피로 회복의 시스템을 재가동시킨 거죠. 이건 단지 청결 습관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하나의 치료 루틴입니다. 저는 이 루틴을 일상의 물리치료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집에서 누구나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자연치유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밤에 다리가 자주 저리고 쥐가 나는 분, 샤워 후 피로감이 심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 무릎 허리 통증이 자주 오는 분, 운동하기 힘든 70대 이상 시니어, 이런 분들은 하루 한 번 샤워 루틴으로 몸의 회복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를 하며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샤워 후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던 환자분이 한 달 후 같은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는 모습을요. 그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몸을 씻느냐 회복시키느냐? 바로 이 차이가 인생의 속도를 바꿉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매일 쌓이는 결과입니다. 그 습관 중에서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바로 샤워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트레칭을 하듯 저녁에 잠들기 전 샤워는 몸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피로가 쌓인 근육을 풀어주고 하루 동안 꽉 막혀있던 혈관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의식이죠. 샤워 후 3분 스트레칭 루틴. 물로 순환을 열었다면 움직임으로 마무리하세요. 샤워를 마친 직후 따뜻함이 몸에 남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회복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때 바로 일어서서 발끝 들기, 발목 돌리기, 종아리 당기기를 1분씩 해주세요. 벽이나 세면대에 손을 짚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샤워로 확장된 혈관이 다시 수축하기 전에 혈류를 위로 올려주는 마지막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습관을 매일 하면 하지 부종과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76세 환자분은 이제는 양말 신을 때 다리가 부드럽게 들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근육이 단단해진 게 아니라 순환이 부드러워진 증거입니다. 수면 전 혈류 리셋 습관, 따뜻한 발, 깊은 잠. 많은 분들이 샤워를 마친 뒤 바로 침대로 가시죠. 그런데 그 5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시간은 몸의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샤워 후 바로 눕기보다 따뜻한 수건으로 발과 종아리를 감싸 3분 정도 편안히 앉아 계세요. 그럼 몸의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며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깊은 수면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샤워 직후 30분 안에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면 수면의 질이 평균 17% 향상된다고 합니다. 즉, 좋은 잠은 깨끗한 몸보다 따뜻한 발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샤워는 끝이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 리듬입니다. 장기 실천의 변화 100세까지 네 발로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 루틴을 4주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다리 붓기가 줄고 신발이 헐렁해진다. 둘째, 샤워 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다. 셋째, 밤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허리가 덜 뻣뻣하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혈류가 회복되고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일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노화의 속도가 늦춰지고 몸의 자가 회복력이 다시 켜지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으로 돌봐주면 그 신호를 기억하고 점점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틴을 내 몸의 기억을 되살리는 샤워라고 부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노년의 몸을 봐왔습니다. 어떤 분은 70세에도 산책을 즐기고 어떤 분은 60세에 이미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그 차이는 근육의 양이 아니라 순환의 리듬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몸은 이미 회복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매일의 샤워 시간에 최단 3분만 투자하세요. 그 3분이 당신의 다리를 지켜줄 겁니다. 요양원 대신 공원을 걷는 미래. 그건 의학이 아니라 습관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혈관을 깨웠다. 그 말이 익숙해질수록 당신의 몸은 점점 회복되는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시니어 웨이의 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내 몸의 회복 루틴이 되는 첫걸음입니다.